네, 2025 대수능 정치화법 해설 강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는 여러분의 찬란한 미상을 함께할 최승이고요. 이제 우리 간단하게 총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번 우리 수능 정치화법 등급컷 한번 쭉 보면은 작년 수능이고요. 이게 올해 6월, 그 다음에 올해 9월,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수능인데 등급컷, 예상 등급컷 보면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평이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올해 6월이나 올해 9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등급컷을 보면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그 정치화법 문제였고요. 뭐 사실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쭉 했을 때 예전에 나왔었던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우리가 30분이라는 시간 내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타이트하고 좀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어서 힘들겠지만, 그래서 각각의 난이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원별 출제 문항수를 보면은 뭐 거의 항상 늘상 이런 식으로 나오죠. 442, 442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. 그래서 뭐 1단원 4, 2단원 4개, 그 다음 3단원 뭐 선거 분석 포함해가지고 2개, 그 다음에 4단원에서 4문제, 5단원에서 4문제, 그 다음에 6단원에서 2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선거제도 문제가 오답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오답률도 이렇게 쭉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예전 탑5에 비해서는 조금 오답률이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전에 시험 같은 경우는 다 막 70%가 넘었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70%가 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거제도 문제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도 부족하고 좀 어려웠겠죠.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데 정부 형태 물어볼 때 그냥 정부 형태의 특징을 물어보는 개념 문제가 아니었어요. 좀 뭔가 분석할 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학생들을 힘들게 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기관과 관련된 문제,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문제, 그 다음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률 탑5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. 다음으로 이제 각 단원에서 어떤 주제가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니까 뭐 정치의 의미 물어보는 거 항상 출제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법치주의 항상 출제됩니다. 그 다음 기본권,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데 고정적으로 거의 나오는 주제들이 나왔고요. 1페이지에 1, 2, 3, 4번 문제로 쫙 배치가 됐어요.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, 빠르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2단원인데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그런 문제였죠. 그래서 요거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. 제시문도 약간 길고 좀 복잡했던 그런 문제였어요. 그 다음 또 오답률이 높았던 국가기관, 종합적인 그런 문제 나왔고요.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.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상 나오는 주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. 다음으로 이제 3단원인데요.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 출제됐고요.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정당 이익단 시민단체 비교하는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. 과거에는 뭐 정치 과정과 관련된 문제도 간혹가다 한 번씩 등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작년 수능부터 이번 수능까지는 계속 출제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. 다음으로 이제 4단원이에요. 개인생활과 법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고요. 민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, 계약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. 오답률이 탑5였던 그런 문제였고요.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 출제됐고요. 그 다음 가족관계와 관련된 문제 출제됐습니다. 상속까지 다 짬뽕시켜서 나온 그런 문제였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문제 출제가 됐고요. 다음으로 이제 5단원이에요. 5단원에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. 그 다음에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14번, 17번 문제 이렇게 이제 2문제 출제가 됐는데 이 2문제 다 이제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2문제 출제됐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약간 특이하게 뭐 지난 수능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근로관계가 보통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부당노동이나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개별적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례를 2개를 합쳐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오답률 탑10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7번 문제가 그렇게 일단 출제가 됐고요.
마지막 6단원 두 문제가 항상 출제되는 그런 파트인데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 한 문제 출제됐고요. 이번에 유엔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. 국제법이나 유엔 중에 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유엔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세부 출제 주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,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.